반갑습니다. 대학 특성화 분야 온라인 산업차 단기 강좌 제2회차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상권 분석을 담당하는 저는 동명대학교 서창갑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빅데이터 동향, 빅데이터 활용 사례,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전략은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서 전문적인 분석 도구가 아닌, 이때 말하는 전문적인 분석 도구라 하면 엑셀이나 R이나 또 자몹이나 SPSS나 SAS나 또 JSP나 또는 하둡이나 이런 고급 툴을 쓰는 것이 아닌 웹 검색만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이해로서 화면을 가려서 조금 화면 사이즈를 줄여서 두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현황을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현재 약 78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52억 2천만 명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66.7%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46억 6천만 명이고 이는 전 세계 인구의 59.5%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약 42억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3.6%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인구는 5,129만 명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폰 사용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의 118.8%인 6,067만 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얼라들, 아주 애기들,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애기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또 도시가 아닌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1인 1폰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20대에서 70대 중에는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전체 인구의 97%인 4,900만 명 정도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죠? 약 5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구의 89.3%인 약 4,579만 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동향입니다. 인터넷에서 1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1분 하면 우리 좀 길어 보입니까?
이거를 60초라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어서 60개 시계의 바늘이 초바늘이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20 뭐죠? 1100, 200 뭐야? 2이게 3만 그러니까 2만 8천 명 그죠? 숫자가 1000명이 붙어 있어서 2만 8천 명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가 2만 8천 명입니다. 유튜브에 500시간 분량의 컨텐츠가 업로드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1분입니다. 약 2조 원 가량이 인터넷에서 쇼핑 결제 금액으로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에 약 69만 5천 개의 스토리가 공유되고요. 링크드인에 9,132개의 이 컨텐츠가 서로 이때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프로필을 올리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가 이게 M은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6,900만 개의 메시지가 보내진다는 거고요. 틱톡이 약 5천 개 정도가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이 약 1억 9천만 2억 개 정도가 이메일이 보내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스위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대화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구 맺기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약 200만 건의 스와프가 교환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 거래되는 데이터의 사용량을 봤더니 175 제타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제타바이트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보면 우리 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의 단위는 최소 단위 0, 1부터 시작해서 이게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2의 10성 모이면 킬로, 22성이면 메가, 2의 30성이면 기가, 2의 40성이면 테라, 2의 50성이면 펩타, 2의 60성이면 엑사. 엑사가요. 여러분들 엑사는 저는 참 잘 기억합니다. 이게 엑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경입니다. 백경. 그 다음에 요타, 엑사, 제타, 요타입니다. 요타는 그래서 2의 80성에 해당되어지고요. 10의 24성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시백천만 경해, 해 다음에 자입니다. 자, 최초의 자가 일어나는 단위가 그래서 1에 0이 동글뱅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0이 24개가 붙는 자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걸 한번 보세요. 2010년에 2제타바이트 정도 됐던 것이 무려 1년 만에 2.5배가 커지고요. 쭉쭉쭉쭉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비례도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무지 크다는 뜻에서 빅데이터라고도 하고요. 그 빅데이터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몇 가지의 V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고 하는 볼륨, 그리고 데이터가 브라이어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해서 브라이어티. 특히 브라이어티에서 우리는 기존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문자 위주가 아닌 음성이나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이런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의미에서 브라이어티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발생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보이시죠? 그래서 velocity라고 해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4V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4V에서 하나가 빠졌군요. value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단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고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데이터의 의미를 말합니다. 빅데이터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자에 2016년쯤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링크드인을 인수를 하는데 무려 30조 원의 인수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거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와 링크드인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메일, 메시지, 도큐먼트, 캘린더, 협업, 또 고객관계 관리 이런 것들에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사이트, 러닝, 리크루팅, 또 프로스펙트, 전망, 잡, 유니버시티, 대학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저 사업을 내가 구축을 하면 40조 원을 들여서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링크드인에 있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링크드인에는 약 1억 6천만 명의 이력서가 존재합니다. 우리 링크드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링크드인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는 다른 이력서를 올려서 그래서 거기는 잡 마켓이라고 해요. 그죠? 구인, 구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온라인 그 인력 시장입니다. 그 인력 시장의 회원수가 1억 6천만 명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링크드인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씩 너 헤드헌팅 할래 해서 보면 유럽의 나라도 있고 미국의 나라도 있습니다. 직접 제가 트라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좀 괜찮은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동향을 계속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독일의 딜로이트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여기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배달의 영웅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임영웅이 있다면 이 배달 잘하는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작년에 배달의 민족을 4조 7,500억에 인수를 합니다. 이 인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배달의 민족이 여기하고 배달통을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나라를 진출하기 위해서 요기요하고 배달통을 사들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시장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배달의 민족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이 베트남 등 이런 우아한 행제들이 이런 동남아에 진출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하고 있던 이 동남아의 확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조 7,500억의 그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배달앱 시장 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금 배달의 민족이 66%, 그 다음에 쿠팡이츠가 있는데 쿠팡이츠가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쿠팡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단건 배달 이게 이제 주요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의 사례는 국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기상의 변화라든지 지형의 변화라든지 또 출생률, 사망률, 또 취업 현황 등등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의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단위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 또 유동 인구에 대한 문제, 기상청에 대한 문제, 또 골목 상권에 대한 문제, 도시 서비스라고는 토지도 있고요, 가스도 있고요, 또 도로도 있고요, 그런 등등이 전부 다 도시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를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 결정,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그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가야 되겠다는 거죠. 저기 따복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빅데이터는 이런 정책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선거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과 이 누구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하고 이 선거에서 이미 구글은 그 대선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생각이 나는데 왜 갑자기 독수리 아저씨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샤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샤이 표시임을 구글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색량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이름은 생각나는데 너 누구니?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 갑자기. 근데 검색하는 걸 보니까 바이든이 앞섰다는 거, 검색량이 바이든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안철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구글의 검색 1위가 안철수였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 봐라. 구글이 버럭 오바마하고 빌 클린턴 빌 클린턴 그 와이프 그 클린턴 그 했어도
오바마가 이겼다는 것을 구글이 말해줬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량이 많은 내가 강력한 후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참조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다 일치를 했었어요. 이제 소상공인의 영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서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아픈 곳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17일은 에는 각종 관련되어 있는 정부 부처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8월에는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자료들이 이 저자들의 최근 자료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자료들이 다 보면 소상공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제안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서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를 물었더니 15.4%만 이용하고 나머지가 이용하지 않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4%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인터넷 쇼핑몰, 또 무인 결제, 매출 분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마트 오더 이런 그 정도로 이용하고 있고요. 진작 필요로 하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나 또 매출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꼭 유용하죠. 지속적으로 정부는 이 소상공인들의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의 내용에는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소상공인 빅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누적시켜라. 각 개인이 갖고 있지 말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누적시켜서 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해라. 그래서 상권 정보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된 데이터를 소상공인에게 제공을 해라라고 합니다. 이때 소상공인이 직접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중간에 참여 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 바우처는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이 직접 내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그 전문 기관에게 중소기업이 그 전문 기관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서 보면
데이터가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판매 및 가공하는 공급 기업이 있습니다. 이 공급 기업이 네가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니라고 해서 데이터 활용 수요 기업에게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그 비용을 이 돈을 수요 기업에게 요청하지 않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요청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이 수요 기업을 이렇게 네가 이 사업을 참여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수요 기업을 선정해서 너 이 사업에 신청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이 수요 기업은 진흥원에게 나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선정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이 진흥원에다가 내 데이터가 좀 필요한다 하면 그래 알았어 이용해라라고 하면 이걸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이쪽에 요청하죠. 이쪽에 요청하면 얘는 이쪽에 데이터를 주고 진흥원과 이제 그 결제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는 먼저 기업을 모집하고 수요 기업을 모집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해서 데이터가 이관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결제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소상공인 상권 분석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이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같이 해볼 텐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해보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서 회원을 가입을 하면 당연히 무료입니다. 가입을 하면 더 많은 상세 분석이 가능하고요.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간단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지역을 선정하고 업종을 선택해서 분석하기만 누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관련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줍니다. 그 상권에 대한 분석, 경쟁에 대한 분석,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업종을 이 커피 전문점으로 제가 설정해 봤는데 업종을 부동산 중개도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업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지역을 선정하고 또 이 업종을 선택해서 상권, 경쟁, 입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데이터 랩입니다. 여기에는 여기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역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관심도에 대한 분석에서 부산시를 선택하고 남구를 선택해서 업종별로 보면 어느 동에서 많이 트래킹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활, 음식, 레저, 관광 이렇게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통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볼 수 있고요. 음식점, 패션 뷰티, 취미 오락, 또 기타 서비스 이런 형태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는 무료 제공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도 이 데이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카카오가 데이터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미나는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핫한 대선 후보들 있죠. 여기
4명 내지 5명을 넣어서 한 번 넣고 더하기 누르고 한 번 넣고 더하기 누르고 이렇게 5사람을 6사람을 7사람을 8사람을 순서대로 넣고 나서 여기 검색어 조회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인기도를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연령별로 또 성별로 또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강력한 그런 검색 도구 하나가 썸트렌드입니다. 이 썸트렌드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료가 되어지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이 가슴만 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원을 가입해야 풍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SKT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오 비전을 선택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이 수행되었다라고 SKT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외국인 방문 분석 또 유동인구 축제, 부산시 축제에 대한 분석을 했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SKT가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창업 위험도, 1에서 5년 생존도, 내 점포 분석, 창업 신호등 등 이런 것들을 미리 창업 이전에 또는 지금 현재 내 점포 주변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부산 소상공인 희망센터에서 이런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정보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석을 부산에서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더 권고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라이브 커머스, 우리는 라이브 방송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 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의 매출액이 지금 1조입니다. 1조. 1조는 2021년에 비해서 이 보세요. 이 700배. 여기 보면 2021년에 비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는 700배라고 아니에요. 25배. 정말 이건 가파르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그 구매 전환율이, 그래서 홈쇼핑을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서 100명 중에 1명이 구매를 한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100명 중에 무려 5에서 8명 정도가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판매 제한 품목이 없습니다.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팝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통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송통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홈쇼핑몰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올리기 위해서는 올리는 과정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는 방송법에 의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올리고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스마트폰 하나로만도 가능합니다. 앞에
전신곡을 하나 두시고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음식이나 등등을 간략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이버에 라이브 쇼핑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립이라고 있습니다. GRIP 그립을 이용해서 특히 그립은 아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립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전신곡을 한 개 있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템, 자그마한 이 소품, 특히 소품들, 또 꽃꽂이, 또 옷가게, 족발, 통닭, 내가 통닭 만드는 것을 직접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이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우처 시스템 이용하시고 또 상권 시스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 라방도 해보시면서 스마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